자,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장을 떠났는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 뒤로 국내 언론 인터뷰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오늘 뉴스쇼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영국 BBC와의 짧은 인터뷰 외에는 의원님 목소리를 통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주목도가 높을 때인데 그리고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왜 나서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때는 저는 행동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된다. 그런 네. 생각. 1차 탄핵 투표 당시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안 의원님. 사실 자신이 속한 무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 다 일어서서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예. 심지어 서너 명도 아니고 혼자 남아서 지키셨어요. 모두 다 일어서서 나갈 때 그때 잠시라도 고민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제가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다 저는 계속 앉아서 찬성 투표를 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 음. 그래서 말리지 않고 뭐 친한 의원들 중에서는 격려하면서 이렇게 어깨 두드리고 나가는 의원들 정도 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그 뒤에 쏟아질 당내 비판 같은 건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좀 두렵진 않으셨을까요? 그 헌법을 보면 이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헌법기관이 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당론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럴 때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소신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뒤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박수 받으셨어요.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안철수 재평가다." 막 이런 분위기. 박수 많이 받으셨죠? 지지. 뭐 그만큼 또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거는 뭐 당내 비난 혹은 뭐 당 지지자들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 나름대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사실 이번 계엄 사태는 이 대통령이 처음 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문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을 파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이럴 때는 물러나시는 게 맞다 싶어서 음. 저는 처음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탄핵 경험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국민 분열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작용보다는 차라리 언제 어떤 방법으로 퇴진하고 이 거국 내각? 여야가 네. 합의한 그런 내각을 꾸려서 이 정부를 음. 운영하겠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 거의 투표 직전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시지를 않으셔서 음. 저는 차선책으로 이 탄핵안에 투표한 겁니다. 예. 아무튼 1차 탄핵안이 부결된 후에 국민적인 분노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2차 투표 때는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대다수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거니까 그 뒤로는 국회가 좀 안정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내 상황이 악화 일로예요.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대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거 맞죠? 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최고위원들이 전원이 사퇴했으니까 예. 쫓겨난 셈이죠. 그 축출의 과정조차 상당히 거칠고 좀 폭력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 탄핵 직후 비공개 의총의 녹취록이 일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도라이 막 이런 소리 나오고 저놈이 막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녹취에서 들렸단 말이에요. 물병이 날아갔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고. 안 의원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좀 험악했나요? 네, 험하겠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정부 여당이 그래도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아닙니까? 예예. 이 제대로 다시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음. 이제는 영남당이라든지 극우당이라든지 음. 또는 친윤당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그리고 또 트럼프 2기 정부를 챙기는 이런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물론이죠.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탄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까 헌재에 맡기고 음.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음.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이게 오래 끌면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지고 거의 복구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그 녹취가 어떻게 유출된 거야? 누가 유출시킨 거야? 뭐 이런 좀 색출 작업도 있다고 해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녹취 유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위기. 뭐 녹취 유출도 사실은 문제죠. 사실 그 내부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라는 게 원래 형식적으로 예.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을 하고 음. 그래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예. 사실 지금 현재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당이 다른 점이 그 자유주의 정당,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서로 비난이 시작되면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더 나빠지는 거죠. 음음. 그런 것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이르면 내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을 한다고 합니다.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세 분 정도가 최종 물망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 저는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남당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친윤당이 아니고 음흠. 극우정당이 아니어야지 되는 건데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하고 극우정당 이미지 탈피해야 하고 친윤당 이미지 탈피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네.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혹시 안철수 의원께서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좀 당을 수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특별위원회입니다. 예. 예.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먹거리나 청년들의 일자리에 가장 중요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저는 집중을 할 계획이고 또 다행히 당에서 15명의 의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이 그 각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안 의원님은 일단 아니라고 하셨고 누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좀 와서 이 저 당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떠오르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의원이어야겠죠. 어. 그다음에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그런 의원들. 예. 일단 당 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 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원내라는 말은 예. 꼭 지금 어 국회의원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 정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선 대표를 두 음. 번 뽑고 그다음에 영선 대통령을 뽑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반성으로 이제는 그 음.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네. 정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음. 역학관계도 있고 음. 그리고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친분도 있는 사람이 음.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할 거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아니어도 되지만 정치 경험은 풍부해야 하고 당 내부인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누군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 다선 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60일 내에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있는 주자들은 당연히 나설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당연히 나설 거고요.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사표를 사실상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출마 공식화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기본적으로 탄핵이 의결이 되어야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야만이 그다음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6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말은 음. 탄핵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건데 어. 여당에서 과연 그 모습이 바람직할까? 저는 아.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근데 또 뭐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분도 뭐 계시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또 음.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장 민생 경제, 음. 그다음에 또 이런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해서 거의 IMF 직전에 이른 이런 경제 상황, 예. 그다음에 또 트럼프 2기에 대한 준비들, 예. 이런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 음. 저는 그 의원 외교도 활발하게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음흠. 특히 저 보면은 의원 내각제인 국가에서는 의원들 외교가 제대로 잘 먹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음. 이런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예. 제가 지난번 2017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대선 기간이 60일 아니었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예. 그 60일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뛰어도 충분하다.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흠. 오히려 빨리 국가 위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뭐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뭐 외부 여건도 여당에는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과연 여당에서 경쟁 상대가 나오기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 나와요. 이른바 어대명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이제 헌재에서 보통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한 90일 정도, 그다음에 또 그 60일이니까 한 150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반년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만약에 이제 탄핵 가결이 된다면 예.
범죄자 대통령 이후에 또다시 범죄자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허용할 것인가? 어. 저는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확정이 돼서 나온 건 아니고 네, 지금 재판이 1심 진행 중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3심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5개 중에서 2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음, 아마 국민들의 판단은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혹 난다고 하면 파면 결정 후에 또 달라질 것이다. 네,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저는 대법에서 예. 이번 선거법이라도 제대로 판결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 상태에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대법원에서 네. 그 633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걸 제대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에 대한 입장 좀 여쭤봤고요. 그나저나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대체 왜 헌재에서 오는 그 심판 관련된 서류는 안 받고 또 수사기관에서 오는 출석 요청서 안 받고 왜 이런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말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서 실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그렇게 입장을 정말 제대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이제 본인이 떳떳하게 난 수사 받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에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야당 말고 여당에서 오히려 더 나가라라고 요청하고 압박하고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또 지금 소통을 현재 통해서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이 떳떳하게 수사를 받겠다라고 해 놓고는 그냥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 복장 더 터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도 쟁점인데요. 이미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했고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이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24일에 이 공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의원님? 날짜야 그보다 뭐 일주일 정도 더 사실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중에서 그 선택을 할 내용이고 음. 저는 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2가지 다 거부권 행사를 하라는 쪽인 것 같던데 네. 권성도 원내대표 입장은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것에 그런 대해서는 하는 게 입장입니다. 좋다.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거기에 대해서는 예.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는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삼자 특검법이 아닙니다. 즉 저 민주당 하나, 조국 혁신당 하나 예.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니까 애초의 것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 추천이.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저는 예초로 돌아가게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삼자 이것 특검법으로. 자체로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이것이 15개나 되다 보니까 예.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집중해서 한두 개 정도로 집중을 해서 결말을 내고 예.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30초 남았는데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실까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네.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조금 혼선이 있네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네, 이렇게. 그거는 알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겠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